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의 전신인 박준영 논리속독의 졸업생 성상민 군의 어머니를 모시고 인터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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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 상민이, 첫째 상민이와 둘째 승민이는 논리속독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첫째 상민이는 논리속독 과정을 졸업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논리속독 과정을 배우면서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어머니와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본격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선 박준영 논리속독과의 첫 만남이 좀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학원에 오시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에는 상민이 친구 엄마 소개로 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학원에 이제 상담을 많이 다녔어요.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아이한테 좀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나이가 좀 많이 좀 어리고 좀 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한테 조언을 많이 좀 구하게 됐었거든요. 큰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을 이제 소개로 박준영 논리속독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대부분 상담을 하게 되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되게 소극적이세요. 일단은 아이를 평가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할 때 이 평가되는 부분만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상담을 1대1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과정이 됐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설명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일 정도로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아이를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맡기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생도 있는데 동생도 같이 이제 보낼 정도로 다니고 있고, 대부분 학원을 아이들을 보내면 길어야 2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됐어요. 한 5년, 6년 정도 될 정도로 원장님한테 아이를 정말 이렇게 잘 내 아이를 정말 귀히 여겨주셔서 정말 믿고 오랫동안 맡기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아이의 딱 원장님을 만났을 때 아이의 성향을 딱 파악해줘서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 이게 확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시죠. 지금도. 상민 군은 그러면 궁금해요. 많은 사람이 원래부터 책을 잘 읽고 원래부터 요약을 잘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책 읽기를 어떠했는지, 또 학원을 다니면서 긍정적으로 좀 변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상민이가 어렸을 때 이제 동화책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읽기는 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이 과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아는 부분은 좀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질문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기 항상 손을 들고 있어요. 발표를 자기가 하겠다고 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시키면 이제 이야기가 좀 너무 장황하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점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답이 맞기는 한데, 이 너무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약간 좀 지루해하는 부분도 있고, 친구들도 약간 쟤 뭐야 하는 그런 게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친구들한테 이제 기회를 좀 주라고 이제 발표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이를 약간 좀 누르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논리속독을 다니면서 보니까 요점 정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표를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대목을 콕 집어서 정말 그거 하나만 명확하게 발표를 하니까 선생님도 되게 놀라워하시고
아이들도 그거 맞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들도 상민이를 보는 그런 관점이 많이 틀려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독서록이라든가 이런 거 주말에 이제 숙제를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민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썼다고 선생님께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시고 상민이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따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국어를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책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다 습득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감. 그죠? 내가 스스로 이제 칭찬을 받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거에서 이제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이런 상민군에게도 분명 슬럼프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학업에 슬럼프가 있었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학습량을 좀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이제 한참 가독이다 보니까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리속독에다가 뭐 영어에다가 수학에다가 뭐 태권도도 다니고 또 피아노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의 모든 역량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렇게 좀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좀 쉬고 한 달 정도는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학습량을 줄이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이때쯤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대화를 좀 많이 좀 하고, 그리고 공부가 왜 정말 필요한 건지 사회에서 정말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 네가 어떠한 일을 선택을 했을 때 정말 부담감 없이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감 없이 잘 선택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민군이 중학생이고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사춘기 아들을 내리셨어요. 우리 아들은 그냥 묵묵히 있고 말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있고 어떻게 나도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저는 눈치를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눈치를 진짜 많이 보고, 그리고 일단은 그냥 대화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지켜만 그냥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좀 기분이 좀 좋아졌을 때라든가 그럴 때 타이밍을 좀 놓치지를 않고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씩 던지고 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이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잔소리로 느끼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아이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군요. 저 근데 또 우리 둘째 이야기를 빼뜨리면 좀 서운하죠. 우리 둘째 승민이도 박준영 논리속독을 다니고 있어요. 승민이도 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력이 좀 약간 떨어졌었어요. 근데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기가 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만 이렇게 많이, 특히 책 읽거나 뭐 이럴 때도 많이 하는데,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다가도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막 이러면 금방 고개를 돌리면서 잠시도 앉아있는 그런 게 없고, 또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안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도 한번 너 책 한번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도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속독을 보내고부터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1시간에 한 권을 읽어라 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저 다 읽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가지고 와봐. 이제 저는 지금 그게 다 읽었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서 가지고 와봐. 그러면서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봐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서론 본론 서론도 있고 뭐 본론도 있고 또 이렇게 결론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기는 학원에서 책을 읽을 때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를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분 몇 초 걸렸다 이런 네.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끝까지 읽고 싶은데 아. 선생님이 그만하신대요. 네. 음. 그런 부분에 보았을 때는 너무 즐거워하고 맞아요. 예, 읽는 거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이제 집중해서 읽었는지 그걸 네.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승민이는 네. 빨리 체크하고 더 읽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한 건 속도, 무조건 빨리 읽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빨리 읽으면서 거기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거,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승민이도 무조건 글자만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고 그쵸.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는 게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승민이가 저희 본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영어 논술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영어 논술 과정을 배우면서 또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 말씀 해주세요. 승민이가 영어 논술을 지금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승민이가 일단은 여기 박준현 논리 속독에서 논리 속독을 먼저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일단 영어 때문에 일단은 왔었거든요. 논리 속독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논리 속독 일단 빼고 영어를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이렇게 집중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읽고 국어처럼 읽고 쓰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단어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단어의 그 뜻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서는 이렇게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제가 보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상민이도 마찬가지지만 상민이는 1대예요, 영어. 영어 처음 생기자마자 상민이를 첫 스타트로 이제 네.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상민이를 보내고 나서 효과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승민이도 보내게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민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내가 어저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일기로 이제 영어로 일기를 한번 써봐라 라고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문장이 굉장히 간략하고 짧아요. 쓰는 게. 근데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나열해서 쓰는 아이들이 딱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민이하고 상민이 친구 1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자기가 이제 칭찬받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아이가 저기 박준영 영어 속독을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읽고 듣고 쓰기의 능력이 정말 네. 탁월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뭐 2년 정도 다니면 이제 대부분 학원을 옮기게 되잖아요. 이 아이 적응에 맞는 학원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정말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강동 송파에서 진짜 내노라는 유명한 학원, 아주 큰 대형 학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상민이를 데리고 쭉 테스트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네. 그런데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절대로 안 끌리더라고요, 성적이.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테스트를 보러 가면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수준이 진짜 너무 높고 정말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어디 한번 보자라고 그쵸. 이제 아이를 딱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을 보면 엄마들이 다 실망하는 거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왜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와? 막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다그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다 상위권으로 나왔어요.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리고 문법도 그렇고, 그리고 듣기도 그렇고, 뭐 너무 독해력도 그렇고, 네. 성적이 다 상위권으로 잘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굳이 이 학원을 옮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상민이는 정말 졸업할 때까지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상민이 같은 경우는 논리속독 영어를 다 여기 박준현 논리속독에서 다 졸업을 할 정도로 네. 제가 정말 맹신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승민이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지를 선생님께서 많이 캐치를 해주고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승민이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한테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고 오면 자랑을 해요. 저 오늘 뭐 단어 테스트 뭐 했는데 100점 맞았어요. 뭐 부테스트 했는데 거기서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막 이래가면서 이제 항상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맞게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또 잘 따라와 주니까 이렇게 같은 상승 효과를 보고 있네요. 네. 우리 이제 계속 상민이 얘기도 방금 하셨는데 지금 상민이가 중3이 네.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걸 이제 보시는 학부모님 중에서도 분명 자기 아이들을 자사고를 준비하고 보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계획 지금 자사고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준비 과정이 어떤지 살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자사고를 보내려고 제가 생각한 거는 아니었고요. 아이가 과학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과학고를 보내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방면으로 제가 좀 선행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과학에는 이제 무조건 그래도 수학에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수학도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학도 수학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어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수학을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그 이해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그 문장을 풀어 나가는 그 장기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어랑 영어랑 수학, 과학 이 전체적인 과목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국어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이제 이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의 풀이 과정이라든가 또 심화로 넘어갔을 때 그거를 또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논리 속독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자사고로 보내려면은 각 과목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책을 한 권씩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6권을 읽고 2학기 때 과목별로 6권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12권이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빨리 읽고 그리고 감상문을 쓰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했잖아요. 논리속도 졸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놓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문장에 대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점 정리라든가 그쵸.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고 그리고 독서록을 이렇게 작성을 할 때도 정말 잘 쓰더라고요.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너무 기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책을 읽는데도 선생님께서는 따로 방법은 알려주시지는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때 요점을 체크를 해가면서 읽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민이 같은 경우는 책을 좀 더 빨리 정독하기 위해서 뭐 사선 읽기라고 자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선 읽기가 뭐야 그랬더니 빨리 읽기 위해서 자기만의 그 노하우로 그걸 터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통 많이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도 보통 2, 3일이면 다 정독을 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2권 읽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본문이 거의 뭐 A4 용지 한 페이지 다 차지할 정도로 너무 읽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다 읽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빨리 읽고 했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자기만의 빨리 읽는 방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읽고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고 그리고 이 문제의 오답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이제 자기는 따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기는 국어는 정말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상민 같은 경우에는
그 덕분에 국어는 공부를 따로 안 해요. 따로 안 하고 수학도 마찬가지니까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 위주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교과서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 수학도 그렇고 그렇지만 박준현 논리속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나중까지를 생각할 정도로 넓은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굳이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으로 아이들 중학생 애들 듣기 평가를 하잖아요. 네. 각 학교에서 하는데 딱 한 번 하나가 틀렸어요. 야 너 이거 듣기 평가 이거 100점 맞아야지 왜 하나 틀렸어? 그러니까 딱 듣는 시간에 비행기가 슝 하고 지나가서 땡큐 이러면서 못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 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0점을 많이 맞는데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거의 100점이에요. 100점 맞고 정말 실수를 하나 틀리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정말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제 귀에 이제 꽂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저희 이제 학습을 하면서 저희는 무조건 뭐 빨리 읽어, 책 많이 읽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읽더라도 정확하게 그쵸. 읽는 거. 예. 그리고 거기서 핵심을 파악하는 거, 요점을 정리해내는 거. 책을 읽는데 그거를 연습하다 보니 그게 학습에까지, 그죠? 네, 교과 맞아요. 학습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걸 이제 네, 어머니께서 맞아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논리 속독, 뭐 또 속독이라는 말에 난 무조건 빨리 읽는 거를 원치 않는데 이런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같은 학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이 교육이 어떻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내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커서 공부를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이가 좀 커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 잘 뭘 모를 때 좀 커서 나 이거 다닐래? 그러면 다녀. 나 그만둘래? 그러면 그만둬.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정말 아이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맞아요. 시기예요. 그럴 경우에 엄마가 잘 계획을 잡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공부를 국어, 영어, 수학으로 따로 분리를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력이잖아요. 맞아요. 이해력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터득을 하는 방법을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논리속독이 거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논리속독을 함으로 해서 정말 국영수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이가 실력을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 해서 그래도 뭐 정신적으로 교양이라든가 그리고 아이가 그러니까 뭐 나쁜 친구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엄마가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 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보내길 잘했다, 정말 공부시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또 스스로 교훈도 그쵸. 확인을 해보고 배경 지식도 쌓아보고 그게 그쵸. 이제 학습에까지 영향을 주고 또 생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듣게 되었네요. 이렇게 더우신데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저희 동방박사 온라인 동방박사의 전신인 박준영 논리속독의 졸업생 성상민 군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더우신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동방박사 논리속독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어머니와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